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피해자들의 발걸음으로 운전 성실을 이루던 어느 날, 이번에는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평택에서 올라왔다는 박만희라는 청년을 만나게 됐다. 33세 된 형님이 광양만 광양제철 매립지 공사장에서 죽었는데 회사에서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한 푼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건강하고 술, 담배도 전혀 먹지 않는 형님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억울한 형님의 사인을 규명해 줄 것을 부탁한 사건이었다. 부검을 의뢰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장기가 도착했을 때 이미 부패가 돼서 검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매장한 지가 40여일이 돼간다고 했다. 검찰 조사도 의사의 부검 결과도 심장마비사라고 밝혀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형님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느냐는 부탁이었다. 이 사건도 큰 사건 같았다. 공사 현장 소장에 음모가 숨어 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일어났다. 주님, 억울한 죽음인 것 같네요. 이 억울함을 파헤쳐 주시고 사회가 정직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제가 인권 변호사도 아닌데 뭘 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게 해주시고 억울한 자들과 눌린 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소서. 나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박만희와 함께 먼저 전남 광양읍에서 부검을 했다는 내과병원을 찾아갔다. 40대가 조금 안 된 젊은 의사가 원장이었다. 나는 의사에게 부검 당시 소견을 물어보았다. 의사는 틀림없이 심장마비라고 했다. 그렇다면 장기를 어떻게 보관 처리해서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보냈느냐고 물어보자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의 실수 때문에 유가족들이 통곡하고 있는 줄 모르느냐고 다그쳐봤다. 그러나 고개 숙인 의사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부검한 장기가 썩게 하다니 의학 상식도 없는 의사가 어떻게 부검을 할 수 있느냐고 재차 다그쳐봤지만 벙어리가 돼버린 의사는 이 얘기를 하지 못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검을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장기가 썩지 않도록 특수 약품 처리를 해야 하고 부검 담당자는 자기의 소견과 함께 보낸 부검 장기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장기가 부패되도록 고의로 약물 처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의사는 고개만 숙이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30여 분 동안 의사의 실수를 지적하고 유가족들의 생계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60대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더니 내 아들이 이렇게 비겁한 놈인 줄 몰랐다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6.25 동란으로 남편을 여의고 지금까지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수절하면서 살았던 것이 후회된다고 하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아먹고 그런 짓을 했느냐고 의사 아들을 붙들고 울고 있는 모습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의사 어머니의 울음을 진정시키면서 울어서 될 일이 아니고 유가족은 어린아이 셋과 그 엄마가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장기를 썩게 만든 당신 아들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좋겠느냐고 물어봤다. 병원을 팔아서라도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드릴 테니 의사 면허만은 취소되지 않게 해달라고
의사 어머니는 사정했다. 피치 못할 어떤 사연이 있기에 아들이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의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장이라고 하면서 병원을 팔고 학교도 사직하고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떠나겠다고 했다. 경찰이나 검사의 압력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부패해져가는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는 지난날의 내 법정 투쟁 사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영등포지청 여종백 검사는 내 억울한 고소 사건을 지휘하던 검사였다. 운수회사 사장의 횡포 때문에 나 같은 차주들이 거지가 되어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해도 돈 있는 운수회사 사장에게 죄가 없다고 수사 지휘를 했던 검사가 아니었던가. 너무나 억울해서 운수회사의 탈세 부분을 여종백 검사에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을 때도 운수회사의 탈세 혐의가 없다고 통보해 주었었다. 똑같은 진정서를 국세청에 진정했을 때 3억 8천만 원의 탈세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에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는 연락이 왔다. 국세청에서 밝혀내는 탈세 부정을 검사가 밝혀내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관할 세무서에 의뢰하면 되는 일인데. 박만희 형의 죽음이 심장마비사라고 종결지은 이 사건 역시 편파적으로 수사했을 것 같아 담당 검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우리를 대하는 검사는 마치 죄인을 다루는 듯한 언어와 행동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왔소? 심장마비사라고 종결지은 사건을 검사님한테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유족과는 어떤 관계요? 불쾌한 어조로 묻는 검사의 질문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것 같았다. 친척 관계는 아니고 잘 아는 분이기에 너무나 억울한 죽음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사건 기록을 보고 싶어 왔다고 했다. 그런 일 같으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처리해야지 당신이 뭘 안다고 이곳에 왔느냐고 고함을 질러댔다. 부하가 치민 나는 검사에게 당신은 검사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피해자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자 검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싶냐고 협박을 했다. 협박하는 검사에게 나 역시 물러서지 않고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만 챙겨 먹는 허수아비 검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하자 성질을 못 이긴 검사는 자기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손뼈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책상을 쳐대던 검사는 나를 노려보면서 자기가 지휘했던 사건 중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고 또다시 소리 지르면서 책상을 주먹으로 힘껏 치고 있었다. 어떤 부분을 잘못 처리했느냐고 지적하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검사가 검사답지 못했다.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검사 같았다. 만일 내가 법률에 대한 공부를 그나마도 안 했다면 성난 검사의 그 얼굴을 보면서 아마도 기절해버렸을 것이다. 나는 검사에게 조용히 따지고 들었다. 의사가 포르마린도 넣지 않은 장기를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서 장기가 썩어서 심장마비인지 안전사고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담당 의사와 경찰 수사관을 문책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의사와 수사관의 얘기만 듣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일이야말로 당신도 부정을 도모했던 의사와 수사경찰관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따지고 검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느냐고 노골적으로 반격을 가했다. 그리고는 검사의 실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는 경찰 조사만 가지고 사건을 종결했고 둘째는 검사로서의 직무 태만과 셋째는 부검한 장기가 썩어서 검사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사건을 종결시킨 이 세 가지가 잘못이라고 말해주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책성이 부사지라고 주먹으로 쳐대면서 화를 내던 검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에게 누구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교회 목사라고 짧게 대답했다.
사실 당시 나는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내가 목사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변호사법에 저촉될까 봐서 그랬을까?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해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리라. 뭔가 골똘히 생각하던 검사는 광주 도립병원에 자기 친구가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전화를 걸었다. 시신을 장사 지낸 지 40여일이 지나가는데 재부검을 하면 사인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수화기 속에서는 100일이 지났어도 부검을 하면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검사는 재부검을 할 테니 사흘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팀과 시신이 묻혀있는 장지에서 만나도록 얘기해주면서 광양경찰서 수사과에 전화를 걸었다.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사건도 있다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재부검을 기다려야 했다.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평택으로 내려가 팀장을 비롯한 5명의 재부검팀과 만났다. 시신을 해부하는 의사와 장기를 떼어서 저울에 달아보는 사람과 사진사와 무덤을 파헤치는 사람과 확인 검열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다. 유가족 편에서는 인체에 지식이 없는 나와 박만희 셋째 형이 재부검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다. 의학 상식도 없고 법의학을 알지 못하는 나는 겁이 났다. 생전 처음 부검 증인으로 채택돼 부검 자리에 앉아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말만 들었던 부검 현장에서 나는 쪼그려 앉은 채 시신만 쳐다보고 있어야 했다. 평택에 있는 장지 근처 마을 사람들은 농사가 흉년이 들 것이라면서 무덤까지 찾아와 시신을 파헤치지 못하게 했다. 마을 사람들과 부검팀들 간에 한동안 옥신각신하더니 마침내 무덤이 파헤쳐졌다. 담당 검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시 한번 검사의 무책임이 원망스러웠다. 수위에 쌓여있는 시신이 무덤에 나오자 이번에는 칼로 수위를 쭉쭉 베어내자 벌써 썩어가는 시신이 알몸인 채 보였다. 놀라운 것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눈과 생식기 부분이 가장 먼저 썩어가고 있었다. 송장 썩은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파리떼들을 나는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휘저어가면서 쫓아내야 했다. 부검팀들은 마스크를 다 착용했지만 처음 당한 일이기에 나는 미처 준비를 못했다. 시신의 배를 해부하는데 처음 부검을 했다면 복부에서 하복부까지 칼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10cm도 되지 않는 첫 부검 자국이 이상해서 팀장에게 물어보았다. 팀장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더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에 재부검을 하는 것이라고만 했다. 배를 열어놓은 인간의 오장육부는 짐승이 것과 똑같았다. 장기를 이리저리 휘저어가면서 신장을 찾아 잘라내더니 저울에 달아보고 위액을 검출해 병에다 담고 심장에 있는 피를 담고 사진사는 이곳저곳 사진을 찍고 있었다. 톱으로 이마 부분을 자르고 두상 껍질을 벗겨내고 시멘트를 믹서해 놓은 것 같은 뇌 속에 뇌수를 검사하면서 피 흘린 자국이 없음을 보고 뇌진탕으로 죽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제 갈비뼈 부분만 남아 있었다. 사선으로 갈비뼈와 살 중간을 자르는데 늑골 2대가 산산이 부서진 것이 나왔다. 왜 갈비뼈가 이렇게 됐냐고 질문하자 팀장은 부검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갈비뼈 부분은 칼자국도 없는데 갈비뼈가 이토록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느냐고 재차 질문했지만 부검팀장은 그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부검을 잘못해서 오른쪽 갈비뼈 늑골 2대가 산산조각이 났다니.
사진사에게 내가 의심나는 곳을 2번씩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가슴 부위에는 상처도 심하게 나 있었고 검은 반점도 많았다. 역겨운 송장 썩은 냄새와 50분 동안 함께했을 때 제 부검이 끝났다고 했다. 많은 경력이 있는 부검팀들은 부검 사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테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시신을 다시 무덤 속에 누이고 저물어가는 산등성이를 내려오면서 인간의 삶이 참으로 허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던가. 인간을 마치 2번 죽이는 것 같아 내 마음이 괴롭기만 했다. 자기의 억울한 죽음을 알 수 있을 텐데 말 못하고 썩어져가는 시신이 불쌍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 사랑하신 분 마지막 가시는 길, 그를 보내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편안하게 도와드리는 재미장의사. 24시간 365일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한국인 직원들이 정성껏 섬깁니다. 재미장의사 문의 전화는 718-461-2660, 무료 전화는 1800-450-3498입니다.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돌봐드립니다. 노돈블루바드 한아름 옆 재미장의사. 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유여행사. 최저요금의 하와이 항공권을 비롯해 서울 항공권을 홀세일 판매하고 있는 유여행사는 각종 관광 여행 패키지를 저렴한 가격에 연중 무휴 제공하고 여권과 기타 서류 업무도 대행해 드립니다. 저렴한 가격, 확실한 만족, 즐거운 여행 유트래블 718-463-9500번. 커피 향기로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드는 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카네스 프리미엄 커피는 내 마음을 향기롭게 해줍니다. 카네스 프리미엄 커피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미소를 만들어 보세요. 향기로운 미소, 향기로운 커피, 카네스 프리미엄. 위클리프 자원봉사자협회는 미국 전역의 2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번역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미 성경 번역을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근의 현황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봄과 가을에 만찬을 개최합니다. 이 만찬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성경 번역 사역에 대한 정보를 듣고 또 성경 번역에 중점을 두고 기획한 영감 있는 비디오와 후원 사역들을 담은 비디오도 볼 기회가 있어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경 번역의 세계에 대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 만찬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계획성 있게 잘 준비해서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경 번역 사역에 대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비전의 종소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의는 888-567-5336번으로 해주십시오. 믿음